네, 혜라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하신 말씀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보여왔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태도인데요. 혜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 아우, 한동훈 대표 이상하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딱 보면 저쪽에서 공격하는 게 너무 보이고 끌어내리는 세력이 보였어. 우리가 분노했잖아. 네. 보수에서. 오죽했으면 내가 버럭버럭하면서 편을 다 들어줘. 너무 심하니까. 국민이 보고 분노해야 돼. 그래야 자기한테. 그때는 뭐 세력 얘기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냥 용감하게 싸우니까 그냥 국민이 막 편들어줘서 대표된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 그거를 공감하는 국민이 물론 있다고 보는 국민도 많이 있지. 하지만 막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어.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인이 한 게 아니다. 응.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누가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자기 부인이나 가족이 어떻게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는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야. 네. 자기 부인이 했다 안 했다. 가족이 했다 안 했다 유무를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이런 세력이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몰라. 그래도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세력이 있으면 세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싸워. 그냥 전당대회처럼. 그냥 각을 세우고 막 싸워. 난 싸운 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 날 공격하는데 그럼 병신이야? 처맞고 가만히 있어? 싸우는 건 좋은데 국민 앞에서 자기를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지. 나는 공격당. 근데 국민이 보기에 전당대회처럼 누가 봐도 이거는 공격당하는 거야. 이러면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국민도 궁금하거든. 국민이 안 궁금하겠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 10명을 붙들고 물으면 궁금한가 안 궁금하고 지금 그냥 한동훈 대표가 엄한 말을 듣고 그냥 공격당하면서 피해자만 하고 있는지 피해자를 할지언정 궁금한 건 궁금한 거야. 그거부터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똑같은 거야. 마치 자기가 좀 곤란한 말을 들으면 반국가 세력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피해자가 돼버리시는 그냥 피해자가 돼. 국민들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말을 하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말꼬리 잡고 공격하면 그제서야 국민은 왜 저래? 저렇게 말꼬리 잡고 그게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답을 해. 그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우리 부인이 했다 안 했다 그랬을 때 그걸 또 말꼬리 잡고 공격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 그때는 국민이 왜 저래? 이렇게 될 텐데 진짜 궁금한 건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돼. 뭐 세력이 있다. 그럼 뭐 완전히 윤 대통령이 연상되는 거야.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운운하고 뭐 자기가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데 연루된 이종섭, 런종섭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은 궁금한데 그런 걸 캐묻거나 그러면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거. 뭐 이딴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수치는 방탄하지. 항상 자기 수치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논점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마치 자기 수치를 인정하고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이 한동훈 대표도 국민께 그냥 밝히면 될 걸. 만약에 부인이 했으면 괜찮아요. 사실 부인이 그 글을 썼다고 해서 그게 말 그대로 위법이나 위법이 불법이 아니지. 아닌데 그리고 거기 당원 네. 게시판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 네. 누구나 대통령 흉볼 수 있고 자기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했다 이러면 될 걸. 과도하게 자기의 올바른 이미지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감싸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요만큼도 수치 안 당하려고 올바르고 올곧고 그런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국민과 절대로 친해질 수 없어. 사람은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욱하고 실수할 수 있는 건데 국민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감추는 걸 화를 내는 거야.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벌써 얘기하려고 하니까 수치가 올라오니까 가족에 관해서는 딱 보호하면서 수치 안 당하려고 하면서 뭐 지금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러면 설사 세력이 있어도 논점을 흐리는 거니까 국민들은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전당대회 때는 세력 얘기 안 해도 온 국민이 세력이 있다고 생각했잖아. 용산에서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같이 막 싸워주고 이런 거야. 마음으로 응원하고. 근데 본인이 지금 그런 편들어줄 국민들을 다 털어내고 있는 게 본인 자신이야. 윤 대통령도
그런 거야. 공격 당할 때 윗사람은 그냥 공격 당해도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국민이 궁금한 거 다 까발리고 자기 수치 인정하고 이렇게 가면 편들어져 국민이. 그거 다 알거든. 근데 자기 수치는 하나도 까발리지 않으면서 나는 피해자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밝히려고 하는 국민에 대해서 물론 부적절하게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그걸 심하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당해도 지도자답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까발리고 자기의 도리를 하면서 갈 때 그걸 보는 국민들이 편들어주거든. 그때 방어해주고. 근데 벌써 피해자가 되면서 안 밝히려고 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면 안 돼. 지도자잖아. 보호받을 위치가 아니야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민하고 똑같이 보호받겠다? 그럼 지도자 하면 안 돼. 무조건 법으로 가는 게 문제야. 그래서 지금 윤통을 검찰총장 했던 사람을 검사 집단에서 나온 사람을 대통령 시킨 게 문제라고 보수 측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 좌파 쪽에서도 많이 하지만 진보 측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진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거 꿈을 펼치려면 지금 윤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 하면 되지 않아. 네. 법조인들이 네. 문제가 그거 같아. 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사실 요만했을 때부터 이렇게 덮으시면서 가시다가 이 상황으로 지금 맞아. 확대가 된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지금 대권 주자로 당연히 분류가 되고 계신데 자신의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과 비슷한 스텝을 밟아가시면 결과는 너무 불보듯 똑같지. 네, 뻔한 것 윤통이 같습니다. 아바타라는 소리가 아직도 도는데 네. 근데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너무나 이렇게 딱딱 합리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한동훈 대표 보는 눈이 달라졌어. 아, 이분도 검사 시절에 그 습을 못 버리는구나. 사람은 역시 잠재의식이 늘 했던 대로 기억이 되거든. 습관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늘 하는데 이 법조인들, 특히 검사들의 습관이 늘 범죄인을 만나. 그래서 나는 무조건 맞는 거고 너는 틀리는 거고. 범죄인 말을 누가 믿어주나? 그래서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범죄인은 수치고 나는 수치가 아니야. 존경이야. 그래서 늘 남의 수치는 당연해서 공격하고 나는 무결점인 인간처럼. 그게 습이 돼버렸어. 인간 어떤 신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간 것 같아. 그런 습이 들어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윤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야당이 무조건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는 국민은 다 개딸로 몰아가고 자기들은 무결점해. 무치야 거의. 그러니까 국민이 그걸 보면서 고집부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머리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검사를 하니까 늘 범죄인만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진보 인사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윤 대통령을 보면 국민 전체를 다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듯한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고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반항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범죄자는 어떤 말도 허용받지 않잖아. 인정받지 못하잖아. 수치스러운 존재니까. 자기는 완전히 존중받고 때려잡는 존재니까 자기 말은 다 맞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인을 하면 안 된다. 법조인이 이런 얘기 할 때 그게 일견 맞는 말이거든. 무의식에서 자기가 늘 살던 대로 하거든. 어떤 협치나 조정이나 이런 게 없어.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살았거든. 범죄인가. 그걸 계속 하는데 한동훈 대표도 똑같이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나 이번 사건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 어떻게 보면 부인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네. 가족이. 아니면 뭐 음해 당할 수도 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음해 당했으면 이렇게 당했다. 조사 나올 거다.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 부인이 홧김에 그런 거 같다. 죄송하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거든. 넘어가면 그럴 수 있지, 그치? 법을 위배한 것도 아니고 화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요만큼도 자기들이 수치스럽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면서 세력이 있다. 뭐 자기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어쩜 하는 행동이 똑같을까? 친윤계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친윤계 잘못하고 있지. 세력 맞아. 하지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니까 표를 다 깎아먹고 그동안 한동훈을 좀 잘 봤던 나같이 중도파들은 보면서 아 똑같은데? 이렇게 느낄 거야. 마음 쓰는 걸 보면 똑같은 걸 느껴요.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나서 내가 대응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이 볼 때 대인배냐 소인배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왜 저렇게 대응할까? 계속 잘못 대응하고 있어. 자기는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안 궁금해. 국민이 궁금한 건 얘기 안 해주고 손가락으로 딴 데 가리켜. 윤 대통령과 똑같아. 자꾸 개딸이 그런다. 야당이 공격한다. 국민이 궁금한 건 얘기해주면서
그들에게 대응하면 모르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만큼도 자기 수치 인정 안 하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정치인하면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수치 덩어리야. 살면서 길 가다 자빠져 보지 않은 사람 없잖아. 실수할 수 있거든. 그때 자기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신할 수 있어야지. 그때 자기 수치 인정하고 자기는 마치 무결점이 인간인 것처럼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 그게 교만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고집이죠. 그게 자기 수치 인정 안 하려는 고집. 고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집이야. 고집 부릴 때. 그럴 때 미움받고 절대로 남하고 타협도 안 돼. 나는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수치 인정 안 하고. 그리고 자꾸 수치스러운 걸 인정하면 되는데 부끄럽잖아. 국민 앞에 아유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수치 인정 안 하려고 법을 갖다 대 자꾸.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럴 때 부적합한 거야. 그냥 법조인을 해야 돼. 법을 따질 때. 정치인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 법 위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표를 받고 지지율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라 법의 테두리에 사는 사람으로 할 때는 그릇이 더 작지. 정치인은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마음이야. 국민 마음을 잘 읽어야 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언제부턴가 국민 마음을 못 읽어. 예전에는 국민 마음을 읽고 긁어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 수치 안 보려고 고집 부리는 열등에 빠져버리니까 국민을 안 보고 자꾸 친윤계를 보면서 피해자가 돼서 공격 당한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공격하는 거 맞아 그들은. 하지만 국민은 공격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은 가족들이 연루된 그런 거는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그걸 얘기 안 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야. 그거는 어떤 공격이 아니라 정치인은 국민이 궁금한 거에 답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내 사생활이라고 다 감추고 법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건 감추려고 한다면 정치하면 안 돼. 그런 정치인은 국민이 사랑해 주지 않거든. 윤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똑같이 안 해. 이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래서 서울대 법대생들은 앞으로 나란 일에 관여하면 안 되겠다. 너무 머리 논리형이야. 고집이 세고 나 잘났단 마음이 너무 세서 내 마음은 다 맞는 거고 남의 마음은 다 틀려. 그러니까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야당과 협치도 못해. 니들 마음은 다 틀린 거니까. 어떤 부분. 그리고 무조건 자기 뜻과 반대된 건 자기를 공격한다고만 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머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거야. 암만 똑똑해도 소용없어.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스스로 자기 수치 방탄하는데 다 쓰고 있고 고집 부리는데 쓰고 있으니 국민이 속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학벌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 서울대 나오고 막 좋은 대학 나오고 탑클래스는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가 않더만. 우리 때는 하긴 엘리트들이랑 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인기가 없었어. 재미없다고. 재미없는 게 바로 그 고집 부리는 마음 때문이라는 걸 내가 위시하면서 알아가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가끔 실수하고 수치 따면 미안해, 이것도 해주고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완벽주의자로, 그리고 너무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인생에 재미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더만. 내가 인생 지금 50 넘게 살아보니까 50 중반 오니까 성적순이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사람이 남의 마음 이해해주고 넓은 수가 있고 인정도 좀 있고 이래야 인생을 잘 살지. 그렇게 고집 부려갖고 잘 못 사는 거야. 고집을 부릴 때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릴 때 이해 못 받는 거지. 그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빨리 정신 좀 차려. 거기 가서 휘말리는 거야. 당대표 끌어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휘말리는 거야, 그들한테. 그렇잖아? 당대표가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저들이 날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화를 내는 건 뭐야? 무섭기 때문이야. 흔들리고 있어, 뭐야. 자기가 지금 그들이 흔들리는데 흔들리고 있으면 대표로서 제대로 하는 건가? 응? 아무리 흔들어도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 올라오는 그 두려움이 가짜인 걸 알아야 돼요. 흔들리고 있는 그 두려운 약자 마음. 그걸 가짜인 걸 알고 그들이 흔드는 논점이 까라는 거 아니야. 그럼 까 그냥. 국민만 흔들지 않으면 안전해요. 그들이 날 내려오게 할 수 없어. 나는 국민의 여론이 60, 70%가 지지해서 된 당대표야. 강다니까 흔들어도 두려운 약자 마음, 이게 내가 아니구나, 가짜구나 딱 인정한 다음에 내 수치를 깔 수 있어야지 강한 정치인인데 내가 깠어. 그리고 잘못한다고 했어. 그럼 그들이 뭐라고 흔들 건데? 또 말꼬리 잡고 흔들어. 그러면 또 대응해서 또 까. 계속해.
계속 하다 보면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 수치 그냥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다 얘기를 해. 전당대회 때처럼. 절대 화내지 않고. 그들은 계속 공격해. 국민이 볼 때 누굴 욕하겠어. 국민이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나올 때까지 나는 내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력이 공격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흥분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게 본인이에요. 흔들리는 게 자기 마음이지. 저들이 자기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기 마음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대선 후보로, 유력한 대선 후보로 대통령 되기 힘들어요. 자기 마음을 보고 수치 인정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